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사 취준생입니다. 언론사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매일 신문을 한 부씩 읽고 있는데요. 이 신문을 매일 읽는 게 재미도 있지만 사실은 좀 힘든 면도 있거든요. 시간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 신문을 한 부씩 읽는 게 조금 약간 지친다고 느껴질 즈음이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동기부여도 좀 할 겸 혼자만의 기록으로도 좀 남겨볼 겸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 지금은 이렇게 경향신문을 읽고 있고요. 경향신문은 이번 달이 2달째인 것 같아요. 한겨레 시작해서 한겨레, 조선, 중앙, 이게 경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 경향을 보고 다음 달에는 다른 신문을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1월 11일이니까 신문도 1월 11일 금요일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면에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가 크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인 기사는 북중 정상회담 얘기, 그다음 세 번째는 조재범 성폭행 파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은 1면에도 크게 나오고 2면, 3면에도 꽉 채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언급을 한 건 경제, 성장, 혁신 이 세 가지라고 해요. 경제를 35번, 성장 29번, 혁신을 21번 언급을 했고 문 대통령의 경제 성장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북한 얘기도 당연히 빼놓지 않고 했고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면 5면으로 넘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거는 올해가 4번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내년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서 10월 6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시진핑이 이제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이머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도이머이라는 게 그 베트남의 경제 개혁 개방 정책을 말을 하는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미국이 북한한테 권유를 했던 게 베트남식 경제 모델, 뭐 도이머이를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그거 말고, 도이머이 말고 중국 모델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6면으로 넘어가면 그 조재범 코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빙상, 저번에 컬링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컬링이나 스케이팅 이런 종목들은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시설의 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시스템이나 어떤 피라미드, 여기선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짜여지면 그거를 탈피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폭행을 하거나 뭔가 폭언이 있어도 섣불리 그걸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3면을 보면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블랙넛이거든요. 블랙넛이 이제 과거에 투 리얼이라는 노래에서 그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그런 가사를 넣었는데 이걸 키디비 씨가 고소를 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조금 낮춰졌네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소식 같은데요. 16면에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맥켄지 베이조스라는 사람인데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베조스가 재산이 153조라고 하는데 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실었는데요. 이 부부가 워싱턴주에 사는데 이 워싱턴주는 이혼하면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부부 공동 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반반씩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프 베조스의 와이프, 그러니까 맥킨지 베조스 씨가 전 세계 여성 갑부 1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 X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7면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독일이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 이어서 제3의 성을 인정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간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의 몸에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 내외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성별을 쓸 때 남성, 여성 또는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 보면 많이들 놀라실 것 같은데 20면이고요.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게 이제 PETA, 어떻게 그냥 페타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시위를 한 거고요. 이거는 뭐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동물들처럼 도살당하는 걸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위입니다. 여기서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차별주의는 한 종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종을 배척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나 돼지를 잡아먹는 것도 다 종차별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 동물보호단체들이나 이런 운동들을 보면 동의를 하면서도 저게 가능할까, 과연 동물을 아예 안 먹고 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했었는데 이 기사를 읽고 나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단체들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면에 보면 이건 정말 좀 되게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인데, 이 하이쟁스라는 극단은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있는 통합 극단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되게 멋있다고 느꼈던 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장애인 배우를 고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장애를 지닌 배우를 캐스팅하면 보다 진실한 연기가 가능하고 더불어서 작품의 예술성도 높아진다. 그에 따라서 관객의 흥미도 훨씬 커진다.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동정하거나 뭐 정치적인 올바름을 위해서 쓰지 말고 정말 배우 그 자체로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좀 새로운 얘기를 보게 되니까 되게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녹화라 좀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부분이 있어서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오늘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시간 되는 대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